당신을 무적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400년 전 한 남자가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당신도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기 급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할 때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녀석은 운이 좋아. 저 여자가 저런 건 유전자가 좋아서. 그래, 저 남자는 사장과 친해서 저 자리에 간 거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그랬습니다. 못하는 사실은 거기에는 아주 비싼 대가가 따른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전장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일본 도쿠가와 시대에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60번이 넘는 결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13살에 시작해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있다면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마 비디오 제목에 이름이 있어서 비밀도 아니겠지만요. 그의 이름은 미야모토 무사시였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가장 빠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무언가를 개발했습니다. 주저함을 모르는 마음과 한계를 모르는 신체 말입니다.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린노쇼, 즉 오륜서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들 속에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확한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사시의 방법은 동기부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더해서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함으로써 강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제거하고 싶은 가장 큰 정신적 혹은 육체적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소통하는 것을 즐깁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1장 각성.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루카스라는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2살의 엔지니어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둔 평범한 남자, 평범한 삶, 평범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루카스에게는 구체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약했습니다.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운동하겠다고 다짐하며 일어났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을 3번이나 끊었지만 3번 다 취소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수요일에 포기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겠다고 약속했지만 알람 끄기 버튼을 7번이나 눌렀습니다. 패턴은 항상 같았습니다. 의도는 강력했지만 실행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와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할 때면 뒤로 미뤘습니다. 아이들이 훈육과 가치관에 대해 배워야 할 때 그는 아내에게 그 역할을 떠넘겼습니다. 루카스는 자동 조종 모드로 살고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만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상사 앞에서 공황 발작을 일으킨 날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회의 도중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 땀이 나며 방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진단명은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정신적 기초 체력 부족이었습니다. 의사는 모든 것을 바꾸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짜 위험과 단순한 불편함을 구별하도록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경계를 훈련해야 합니다. 루카스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훈련하는 법,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을 기르는 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미야모토 무사시를 발견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사시가 쓴 책이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인생에 적용되는 전쟁 매뉴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2장, 제거의 원칙. 루카스가 오륜서에서 읽은 첫 번째 내용은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선호하는 것을 갖지 말라. 특정 무기에 의존하지 말라. 처음에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선호 없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단 말인가?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무사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너의 힘은 완벽한 조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장비가 있을 때만 훈련할 수 있다면 너는 약한 것이다. 조용할 때만 명상할 수 있다면 너는 약한 것이다. 휴식을 취했을 때만 집중할 수 있다면 너는 약한 것이다. 진정한 힘은 어떤 조건에서도 성과를 내는 능력이다. 무사시는 목검, 금속검, 2개의 검, 하나의 검, 그리고 검이 없는 상태에서도 훈련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해가 뜨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싸웠습니다. 왜냐고요? 적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루카스는 자신이 그 반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만 생산적일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잘 자야만 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식사를 준비해줘야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규율은 외부 요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사시가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의존성을 제거했습니다. 작게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훈련, 헬스장 기구도 필요 없고 특정 일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몸과 바닥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2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말입니다. 첫 번째 주는 쉬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출장을 갔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가 예전에 항상 포기하던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사시의 원칙을 기억했습니다. 연습은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호텔 방에서 하는 팔굽혀펴기 감기에 걸렸다면 20개 대신 10개, 에너지가 없다면 5개. 하지만 결코 0개는 아니었습니다. 제3. 장평상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41제가 되자 루카스는 팔굽혀펴기를 자동으로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불안, 돈 걱정, 가족을 실망시킬까 봐 하는 두려움, 육체적으로는 강해지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사시가 어떤 싸움, 기술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개념을 만났습니다. 바로 헤이조신, 즉 평상심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마음. 무사시는 이렇게 썼습니다. 전투의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차를 마실 때의 마음과 똑같아야 한다. 흥분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오직 존재함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무사시의 대답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반응하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다. 두려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루카스는 이것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어려운 회의에서, 아내와의 말다툼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반응하지 않은 채 그 감각을 관찰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처음에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몸은 소리 지르고 따지고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그는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뛴다. 손에 땀이 난다. 턱이 긴장된다. 그저 관찰할 뿐 판단도 반응도 없었습니다. 처음 효과를 본 건 상사가 모두 앞에서 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의 패턴이라면 얼어붙고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루카스는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인지했으며 평소처럼 말을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사는 당황했습니다. 팀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평상심에 접속한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 감정, 조절을 18년 동안 연구한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려운 감정을 반응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문자 그대로 편도체를 재설계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 기준점이 높아집니다. 한때 공황을 유발했던 것이 이제는 단순한 인식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4장 전사의 길. 하지만 무사시는 유능한 신체가 없는 차분한 마음은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감정 조절 능력이 있어도 몸이 버티지 못하면 패배합니다. 그는 썼습니다.
목검으로 맹렬히 훈련하여 신체를 강하게 하라. 몸이 약하면 마음이 흔들린다. 몸이 강하면 마음은 굳건하다. 루카스는 60일 동안 팔굽혀펴기를 해왔습니다. 강해지긴 했지만 극한의 조건에서 몸을 시험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사시는 편안함 속에서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한계까지 훈련하고 그 너머로 갔습니다. 그래서 루카스는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팔굽혀펴기 100개,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얼마나 많은 휴식이 필요하든 매일 100개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45분이 걸렸습니다. 닷새째에는 팔을 거의 들 수도 없었습니다. 열흘째, 아내는 그가 너무 무리한다고 말했습니다. 15번째 날, 그는 20분 만에 100개를 해냈습니다. 30번째 날, 그는 멈추지 않고 12분 만에 해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 어려움을 다루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냥 하게 됩니다. 무사시는 이것을 전사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훈련하면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제5장 잔심, 영원한 의식. 루카스는 신체적으로 더 강해졌고 정신적으로 더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사시에게는 평범한 전사와 전설을 가르는 세 번째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잔심, 문자 그대로 남겨진 마음입니다. 이것은 긴장한 상태로 항상 경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에 머물고 항상 깨어 있으며 결코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사시는 결투에서 이겼지만 방심하다가 승리를 축하하는 도중에 공격당한 전사들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투는 적이 쓰러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안전할 때 끝나는 것이다. 잔심은 모든 것이 진정으로 해결될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는 의식입니다. 루카스는 자신이 이와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를 끝내면 즉시 긴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훈련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의 징후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실생활에서 잔심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끝낸 후 바닥에 쓰러지는 대신 30초 동안 서서 호흡하며 마음을 챙겼습니다. 어려운 회의가 끝난 후 즉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1분 동안 앉아서 일어난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행동 후에도 의식을 유지하면 배움을 통합하게 됩니다. 즉시 정신을 놓아버리면 교훈을 잃게 됩니다. 90일 만에 루카스에게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장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좀 달라 보여. 더 존재감이 있어.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네. 그의 아내가 가장 직접적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딴 사람 같아. 그리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제6장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하지만 진짜 시험은 105일째에 찾아왔습니다. 루카스는 긴급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사가 감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전 패턴이라면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마음이 소용돌이치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초기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을 인식했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투쟁, 도피 모드로 들어가지 그는 그저 정보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상사는 그 차분함에 놀랐습니다. 30일의 시간이 있어요. 미안하네. 루카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카스는 방을 나와 책상으로 돌아가서 계속 일했습니다. 함께 해고, 통보를 받은 동료들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집에 전화하고 울고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차분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사시가 부동심이라 부르는 것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무사시는 썼습니다. 나무가 조용한 것은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다. 루카스의 뿌리는 깊어졌습니다. 105일간의 결점 없는 훈련, 105일간의 반응 없는 감정 관찰, 105일간의 지속적인 의식, 폭풍이 닥쳤을 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번이나 시험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 후 30일, 여동안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동안 루카스는 행동했습니다.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인맥을 가동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23일째 되던 날, 그는 세 곳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예전 회사보다 40%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떠났습니다. 당황했던 동료들은 3개월 후에도 여전히 실직 상태였습니다. 15년간 올림픽 선수들과 함께 일한 스포츠 심리학자는 압박감 속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불편함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한 시간의 양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반복을 통해 구축하는 것입니다. 제7장 공의 전략. 하지만 무사시에게는 이해하기 가장 어렵지만 적용하기에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공의 전략입니다. 그는 썼습니다.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지 않으려고 하라. 같은 말, 같지만 아닙니다. 이기려고 싸울 때는 빈틈을 만듭니다. 무리하고 자신을 노출하고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싸울 때는 빈틈 없이 약점 없이 온전함을 유지합니다. 루카스는 이것을 새 직장에 적용했습니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자신의 가치를 즉시 증명하려 하는 대신 그는 단순히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했고 약속한 것을 지켰으며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그는 승진했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팀에서 가장 똑똑한 건 아니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어. 그리고 신뢰성은 천재성을 이기지. 그게 바로 공의 전략입니다.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점이 없으면 됩니다. 무사시는 더 강하거나 빨라서 결투에서 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는 결코 빈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연구하고 실수를 기다렸다가 실행했습니다. 절대적인 효율성 낭비 제로. 루카스는 이것을 모든 것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에서도 완벽하게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훈련 기간에 정크푸드를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완벽한 남편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어기지 않았습니다. 약점 없음, 구멍 없음, 변명 없음. 제8장 스템이 자아를 버림 여정을 시작한 지 6개월 후 루카스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더 강하고 정신적으로 깨지지 않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을요. 하루라도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강인함이 깨지기 쉽고 일시적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사시의 궁극적인 개념인 스테미, 즉 자아를 버리는 것을 만났습니다. 무사시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 단계에 도달할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완전히 버릴까요? 무사시의 대답은 가장 급진적이었습니다. 결과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성공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지속적인 수행 그 자체입니다. 루카스는 이것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험했습니다. 훈련 일수를 세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정표를 축하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진행 상황을 올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모든 외부의 인정을 제거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명상도 계속되었습니다. 규율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아 없이 인정받으려는 욕구 없이 쌓아온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만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연속 기록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면 당신은 기록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이 당신이라는 사람 그 자체가 되었다면 그 무엇도 그것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루카스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만해서가 아니라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주저함, 그리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제거하면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자신에게 없는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주변에서 불평을 멈췄습니다. 친구들은 헬스장과 다이어트에 대한 농담을 멈췄습니다. 그의 가족조차 너 너무 진지해졌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는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단지 불편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제9장 완전한 변신 시작한 지 1년 후 루카스는 더 이상 예전의 루카스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했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규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규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행은 그가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은 그 자신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이것을 검선일치라고 불렀습니다. 검과 선은 하나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이 무엇을 수행하는지 사이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명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곧 명상입니다. 당신은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곧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제력이 뛰어납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절제력이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제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이 무사시가 가르친 것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본성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기 위해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들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훈련과 규율, 그리고 수행이 숨쉬는 것처럼 통합될 때 당신은 무시무시한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저건 인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평범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는 인간이 아닙니다. 실현된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는 62살의 나이에 동굴에서 홀로 글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직함도 없었고 추종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끝에 도달해서 자신이 능력의 한계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두려움, 주저함, 약함을 제거했을까요? 문제는 무사시가 어떻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왜 당신은 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똑같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은 잠재력을 가진 인간의 몸이 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존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 수행이 정체성이 될 때까지 반복하겠다는 의지,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벅찬 수준의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은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보다 편안함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수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시청했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가장 먼저 제거할 중독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변화시킬 첫 번째 약점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남들을 두렵게 만드는 강인함만이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강인함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